길고 긴 싸움, 아직 결코 끝나지 않았다라고 전해드렸던 이야기. 계곡살인 사건의 피해자 고윤상엽님 사건입니다. 이은혜 무기징역, 조연수 징역 30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라고 전해드리며 끝까지 파헤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이유, 바로 여러 공범 중 핵심 공동정범 이모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월 25일 우리의 눈을 의심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검찰의 구형은 30년, 헌데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혹시 혐의 중에 무죄가 있었던 걸까? 아니요. 무죄 선고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내용을 인정하는데 징역 5년형이었죠. 저는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송을 해오며 유독 같은 이름의 판사님을 본 적이 많았습니다. 바로 인천지방법원의 부장판사 류 판사님. 유독 류 판사님께서 맡으신 사건에선 1심 유가족 분들이 더 큰 상처를 많이 받고 계신 상황들이었죠. 특히 제 방송에서도 많이 나온 사건들이었습니다. 전 사실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 유독 류 판사님께 배정된 사건들은 그리도 피고인의 이익을 중요시 바라보시는 걸까요? 오늘 이 사건에 대해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정말 류 판사님 말씀대로 공범 이씨는 그 혐의가 거의 없었던 걸까요? 김원 사건 파일, 공동정범, 무기징역, 징역 30년, 그리고 마지막은 5년. 계곡사건, 공동정범 이모씨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원입니다. 일단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우 싫어하는, 대한민국의 법을 우습게 알고 있는,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는 사람, 우리는 전과자라고 표현하죠. 그중 공범 이씨는 특히나 상습 전과자였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불과 몇 년 사이만 해도 사기죄, 폭행죄, 협박죄, 거기다 마약까지 대한민국의 법을 아주 우습게 알고 있는 그런 중고위험군 범죄자라고 바라볼 수 있죠. 우선 저희는 공범 이씨와 이은혜, 조연수가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지에 대해서부터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범 이씨는 2008년경 가출 청소년들이 모여 사는, 그리고 불법으로 돈을 버는 가축 패밀리라는 소속으로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같은 일원이었던 이은혜를 알게 되어 이 둘은 친하게 지내게 되죠. 그리고 2011년경 공범 이씨는 지인의 소개로 조연수도 알게 되어 그 뒤 2017년 2월 16일엔 조연수의 주거지에 주민등록까지 이전한 기록도 확인이 됩니다. 2008년과 그리고 2011년, 이들 셋이 처음 만나게 된 건 2015년이었습니다. 조연수에게 이은혜를 소개시켜준 공범 이씨, 그 이후 이 셋은 항상 붙어 다녔다고 합니다. 함께 빠지, 낚시터, 바닷가, 심지어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일본, 필리핀, 마카오, 홍콩 등 해외여행을 매우 자주 다닌 것으로 확인됐죠. 실제로 공범 이씨는 특별한 직업이 있지 않은 불법적인 일만을 자행했습니다. 그렇게 이씨는 이은혜를 따라다니며 이은혜로부터 유흥 및 여행에 대한 각종 지원금, 그런 자금들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였죠. 우린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15년에 조연수에게 이은혜를 소개시켜줬고 계속적으로 함께 여행을 다녔다라는 것. 그 사이에는 바로 고인 윤씨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은혜는 고 윤상엽 씨에 대한 엄청난 심리적 지배관계를 이용하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완벽히 송두리째 다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약 15년간 대기업에 근무하며 월 평균 450만원 정도의 안정적 수입을 얻었던 윤씨. 하지만 2011년경부터 이은혜를 만난 그 직후 약 8년간 모든 돈을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빚만 있었죠. 심지어 지인들에게 빌린 빚조차 갚지 못하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고인은 이은혜에게
내가 지금 정말 돈이 없다, 이런 부탁해서 미안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밥도 못 먹고 물 사 먹을 돈도 없으니 3만 원만 입금해 줘 라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내 월급을 조연수에게 다 보내서 돈이 없어. 편의점에서 도시락과 생수만 사 먹게 10,000원만 줘. 찢어진 신발 사진을 보내면 돈 들어오면 안경이랑 운동화 좀 사줘요. 찢어져서 창피하다. 이런 기초생활 물품에 대한 부분까지 매달리는 지경이었습니다. 이를 의심하기 시작했던 고인의 가족들이 연락을 해오고 집을 찾아오겠다고 얘기하자 이은혜는 이 모든 것들도 다 잘라냈습니다. 남편인 윤씨가 밖에 나가서 술 먹고 이상한 짓을 해서 지금 좀 사이가 안 좋다. 다른 데 있다. 다 거짓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철저히 윤씨를 고립시키는 상황이었죠. 근데 더 안타까웠던 점은 고인께서는 이은혜와 그리고 가장 친한 사람이라고 믿었던 조연수가 내연관계인 사실도 몰랐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계속 이용당하고 그렇게 버림받을 준비가 되어가는 상황에서도 조연수에게까지 의지를 했던 바로 그분이 고인 윤씨였죠. 자신보다 10살 이상 어린 그 이은혜의 지인들 앞에, 공범 이씨, 조연수 앞에서 갖은 폭행과 욕설까지 계속 당해야 했습니다. 공범 이씨의 주장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일단 공범 이씨는 총 3가지의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하나, 이은혜와 조연수가 계곡에서 익사시켜서 살해할 사실조차 몰랐다. 따라서 내가 공동정범으로서 살인범행에 방조한다라는 말,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 두 번째, 부작에 의한 살인방조의 경우 공범 이씨에게는 빠져있던 윤씨 고인을 구할 의무가 없고, 설령 그게 있다 하더라도 고인께서 다이빙하고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자 이은혜와 같이 있던 한 여성과 함께 고인을 구하기 위해 구명튜브를 가지러 갔고 119에 신고를 했으니까 구모 의무도 다한 거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는 보험 사기와 관련된 그 내용도 아예 몰랐다라는 것이 공범 이씨의 주장이었죠. 자, 핵심 쟁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셋은 오랫동안 아주 친하게 지낸 사이였고, 공범 이씨가 이 둘을 소개시켜줬고, 이 둘은 내연관계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은혜와 조연수가 고인을 살해해야 되겠다라는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자신은 그거에 대해서 아예 몰랐고, 계곡에 갔을 때도 그냥 같이 놀러 간 거기 때문에 나는 그 사실조차, 그리고 내가 구하려고 안 한 것도 아니다, 보험과 관련된 그 돈도 아무것도 몰랐다 라는 입장입니다. 만약 정말 몰랐다라고 한다면 억울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근데 진짜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지금부터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공범 이씨와 그리고 고인 윤씨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범 이씨는 이미 2011년경 이후부터 윤씨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돈 많은 양반, 돈을 계속 이은혜가 뜯어온다, 그 돈 갖고 술 먹고 놀러 다니면 된다,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았던 게 공범 이씨입니다. 그러다가 정확하게 윤씨를 만나게 된 이유는 2016년경 이은혜의 소개 때문에 알게 됐는데요. 그 후로부턴 총 4명이 자주 만나게 됩니다. 고인, 이은혜, 그리고 공범 이씨, 조연수. 이렇게 술자리 갔거나 함께 빠지, 낚시터 같은데 여행을 자주 다녔죠. 그리고 이미 다른 남성들과 동거를 하거나 교제한다는 사실도 이미 공범 이씨는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 조연수와 내연관계를 맺은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더 많은 돈을 뜯어내기 위해 함께하면 더 함께했던 그런 정황들만 남았죠. 좀 가슴 아픈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범 이씨는 2019년 3월 7일 조연수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원 징징이 시발놈이 차 시동 걸려있다고 누나 이은혜를 지칭합니다. 갈고 나봐. 졸라 열받게.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고인, 그런데 그를 부를 때 수원 징징이 혹은 시발놈이라는 욕설로써 부릅니다. 이에 대해 조연수 똑같이 답을 합니다. 형 졸라 웃기다.
라며 크크크라는 고인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말들, 이 부분에서 서스름없이 보냈던 이들입니다. 어떤 관계였는지, 돈이 어디서 나오고 있는 건지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공범 이씨는 전혀 모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 과정들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직 사건 발생 전이었다라는 거죠. 이은혜와 조연수는 고민이 점점 깊어져 갑니다. 왜냐면 고인께서 더 이상 돈이 나올 때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공범 이씨가 몰랐을까? 같이 돈을 썼는데 말이죠.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재판부가 인지를 했습니다. 이은혜와 조연수는 2018년 12월 재정 상황이 아예 파탄에 이르렀다라는 내용을 알고 우연한 사고로 가장해 살해에 보험금 8억 원을 얻기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 1월부터 이은혜와 조연수는 동거를 하며 살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공범 이씨는 제안을 받긴 했지만 내가 지금 다른 사건이 있어서 이걸 직접 가담하기 좀 그래 라는 내용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히는 반대입니다.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낚시터 살인 미수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뒤에 공범 이씨가 찾아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찾아온 분, 바로 조연수의 전 여자친구, 저희의 그 제보자분이었습니다. 너 알고 있냐? 이은혜와 조연수가 사귄다. 그리고 이은혜가 윤씨를 담그려고 한다. 원래 이은혜가 다른 남자랑 하려고 했던 일인데 그 중간에 내가 꼈다. 내가 걸리면 형량이 너무 크게 나오니까 발을 빼려고 했고 그래서 조연수가 함께하게 된 거다. 확실합니다. 공범 이씨는 보험살인 계획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부담된다라는 그 이유로 직접 가담이 아니라 자신의 분신, 대체자인 조연수를 그 자리에 내세웠던 것이었죠. 그러면 그러고 나서 아예 손을 뗐다라고 보면 되는 게 맞을까요? 근데 이들의 계획은 바로 실행됐습니다. 2019년 2월 17일 강원도 양양에 있는 한 펜션에서 보거독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현장엔 이은혜, 조연수, 공범 이씨, 고인을 비롯한 지인들의 여행이었는데 이때 당시 보고에 독을 구입했던 사람이 조연수와 공범 이씨였습니다. 이들은 서로 계속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돈이 필요해서 함께 이런 계획을 했었죠. 이미 그 전에 먼저 시도하려고 했다가 그 자리와 계획을 넘겨준 사람이 바로 조연수였습니다. 그럼 그 장소에 같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공범 이씨도 당연히 이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건 누가 보더라도 뻔한 내용이죠. 그리고 사건의 그날이었습니다. 보험 7번째 계약의 실효 예정 단 하루 전 2019년 6월 30일이었죠. 공범 이씨, 이은혜, 조연수는 2019년 5월부터 6월까지 지속적으로 왜 그랬는진 모르겠지만 고인을 데리고 빠지 같은 데를 반복적으로 다닙니다. 그 이후 다른 사람들에게 연락하며 함께 놀러가자라고 사람들을 모아 그 계곡 현장에 놀러가게 되죠. 사건 당일 오전 11시 윤씨가 살고 있던 그 집을 향하기 전 마지막 CCTV입니다. 이들은 계곡에 오후 3시쯤에 도착했고요. 다같이 물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명만이 물놀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은혜였죠. 자신이 지금 현재 생리를 하고 있다며 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해 이은혜만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물놀이를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녁 8시 주변에 아무도 없던 그 시각, 그리고 그 장소에는 공범 이씨, 이은혜, 조연수, 그리고 당시 공범 이씨와 함께 왔던 한 여성, 이렇게만 남게 됐죠. 그때 그 끔찍한 행동이 시작됩니다.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는 윤씨가 빨리 가자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기 전에 남자들만 다이빙 한 번 더 하자라고 이은혜가 말을 합니다. 당시 윤씨가 뛰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자 옆에서 다 뛰겠다고 하는데 왜 안 뛰냐 라고 했던 이은혜. 그럼 내가 대신 뛸게 라고 말하며 구명조끼를 집어 들자 옆에 있는 조연수가 갑자기 맞장구를 칩니다. 형 뭐예요? 빨리 가요. 이러면서 공범 이씨, 조연수 그리고 고인께선 높이 4m의 그 절벽을 오르게 됩니다. 그럼 또 한 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미 그 전부터 계획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공범 이씨. 보거독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함께 가평 계곡에 갔던 그 상황. 그 상황에서도 과연 공범 이씨는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제일 먼저 조연수가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물 위에 있던 유일한 튜브를 착용한 채 그 근처에 가만히 있었죠. 마치 구해줄 것처럼 말이죠. 그 다음 뛴 사람 공범 이씨였습니다. 둘 다 수영을 잘했기에 공범 이씨는 맨몸으로 뛰어내려 물 밖으로 나와 무트로 그대로 나와 바깥쪽 그 뛰어내리는 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찼지만 모두가 뛴 상황. 고인은 자신을 구해줄 거라고 믿고 그렇게 차가운 물 속으로 몸을 던졌죠. 그때 당시에 이은혜도 조연수도 빨리 뛰어라 라고만 말하고 있었습니다. 고인께서 물속에 뛰어든 직후 악소리를 내면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분명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은혜는 뭇해서 가만히 서 있었고 구호조차 하지 않았죠. 심지어 이은혜는 계곡의 그 모래톱 안에 구명조끼 3벌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구조하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조연수 또한 가까이 튜브가 있었음에도 구조를 안 한 상태였죠. 공범 이씨 또한 자기가 분명히 수영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지 않고 그냥 멍하니 서서 지켜보는 모습만 있었습니다. 만약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 현장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수영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따라 들어갔을 확률이 더 큽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공범 이씨는 가만히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었죠. 조연수도 이은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우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 상황만 놓고 보면 그냥 단순 사고 같은데 이전에 있었던 이은혜와 조연수의 재판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상황에 있었으니 똑같은 상황으로 놓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공범 이씨 또한 과거부터 있었고 가담을 하다가 그 자신의 자리를 조연수에게 넘겨줬을 뿐이고 같은 장소에 계속 함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사건에 함께 도움을 줬다라는 사실은 절대 바뀌지 않는 진실이죠. 그리고 이 또한 이미 재판부는 인정을 했습니다. 이은혜와 조연수의 계획에 따라 윤씨의 생명보험이 치러지기 바로 전날인 29일 공범 이씨에게 연락해 계곡 가기로 했는데 같이 가자라는 제안, 그리고 수에 시도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함께 갔다. 자, 그럼 과연 보험금과 관련된 내용도 몰랐을까요? 여기 한 제보자의 내용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제보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공범 이씨가 돈 많은 양반이 하나 있는데 사망보험금으로 8억이 나온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라는 증언이었죠. 그런데 이걸 혼자만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놀라웠던 건 실제로 사망보험금이 결과론적으로는 8억이었죠. 그걸 이미 이런 사건이 발생하기 훨씬 전부터 공범 이씨는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2018년에 말이죠. 그럼 최소한 2018년부터 계획을 하고 2019년쯤 6월이 돼서도 그 사건이 발생했고 그 사건 이후에 사망보험금이 8억 원이 나온다라는 걸 1년 정도 사이 전에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9년 7월 13일 날은 이은혜, 조연수, 그리고 공범 이씨 또 다른 사람과 함께 가평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고 있었는데 공범 이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은혜가 마지막에 다이빙 하자고 한 거는 얘기하지 마. 이거 방조죄 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어 라고 말을 맞추자라고 얘기했다라는 증언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면서 공범 이씨가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죠. 저희는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무리 악랄해도 이은혜와 조연수 머리에서 나올 수준은 절대 아니다.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다 라고 늘 드려왔습니다. 도움이 있었다라는 내용이죠. 기억하시나요? 예전에 저희가 함께 여러분에 보여드렸던 공범은 더 있었다라는 당시 사건 때 말씀드린 인물도입니다. 이은혜와 조연수, 그 밑에 공범 이씨, 공범 이씨 옆에 검은 실루엣의 한 남성, 그리고 이은혜 옆에 한 여성이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이 보신 그 H가 제가 말씀드렸던 공범 이씨와 함께 범행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초기에 완전 빠졌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남성이 바로 공범 이씨와 함께
마약 관련 범행을 저질렀고 인천 송도에서 불법적인 일로 많은 자금을 모았다고 알려진 바로 그 남자입니다. 자신의 돈으로 병원을 직접 차려 바지 의사를 세운 뒤 그 안에서 불법 프로포폴을 각종 이상한 데다가 납품하다가 그중에 연예인까지 검거된 적이 있었죠. 그 엄청난 사고를 쳤던 사람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 이겁니다. 그냥 내가 우려했던 건 이건데 어찌됐건 나도 정황상 솔직히 이거 나온 건 없는데 통장 내역 때문에 얘네가 파보는 건데 내가 현장에 같이 간 것도 아니고 얘는 안 갔죠. 공범 이씨만 갔죠. 근데 밑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찌됐건 이은혜랑 조연수 또 다른 애는 알고 있었다. 처음에 내가 이거 가담하려고 했던 거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 치는데 나머지 정황상 나랑은 엮을 게 없다. 모든 진술 정황, 저희가 그때 보여드렸던 그 내용들이 다 맞는 그 증거들입니다. 자, 여기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고인이 사망한 뒤 공범 E씨와 함께 있던 그 H씨죠. 사망했다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혹시 죽인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당시 계획을 세웠었다. 남자다 보니 여자 둘이서는 힘들었다. 이게 무슨 소릴까요? 네, 초기에는 이은혜와 저 A씨가 함께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여자 둘이서 남자 한 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 힘들어서 그래서 공범 E씨와 이 H 이렇게 세 명이 같이 하려고 하게 됐다. 그러다가 나중에 공범 E씨와 C, 조연수가 같이 하게 되었다라는 게 H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상황 이해가 가시나요? 저희가 이 공범 조직도를 만들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언들도 함께 나오게 되었죠. 2020년 9월경이었습니다. 당시 이동을 하다가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공범 E씨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 자수할 거면 너네나 하라고. 왜 나까지 문제 삼으려고 해? 라는 말로 이은혜와 조연수와 한참 동안 싸웠다라는 진술이었죠. 다수가 들은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고인께서는 당시 2019년 6월 30일 날 계곡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 이은혜, 조연수, 공범 E씨. 우리가 알고 있는 앞서 1심, 2심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서 모든 혐의는 인정되어 이은혜는 무기징역, 조연수는 징역 3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럼 그 현장에 있었던 공범 E씨, 그 전에도 함께했던 공범 E씨, 그 훨씬 전부터도 함께 조력하며 도움을 줬던 공범 E씨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고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그 누구도 그는 몰랐을 거야 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를 이유로 대한민국 검찰은 공범 E씨에게 조연수와 똑같은 형량, 구형 30년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분명 인지하고 있었고 함께 했다라는 증거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죠. 재판부도 인정합니다.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있지는 않은 것이죠. 그런데 재판부는 딱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살인 방조에 대한 범행은 이은혜 조연수가 다이빙을 하도록 윤 씨를 설득한 걸 더 용이하게 도움을 주기 위해 고인 앞에서 먼저 다이빙을 한 것으로 검사 측은 이걸 정범인 이은혜 조연수의 살인 범행에 대해 방조를 함께한 거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선 인정을 한다. 그런데 증거를 살펴보면 공범 E씨가 정범인 이은혜, 조연수와 구체적인 범행을 사전에 모의하고 또 공동정범에 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은혜, 조연수와 달리 적극적으로 다이빙을 권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서 방조 행위가 중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끝입니다. 모든 증거,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만 하나, 같이 한 것 같은 좀 아닌데? 둘, 그게 다이빙을 계속 권유한 건 아니잖아. 그럼 판사님,
당시의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았나요? 이은혜가 있습니다. 조연수가 있습니다. 고인이 계십니다. 그리고 공범 이씨가 있습니다. 남자들끼리 뛰어! 뛰자! 라고 얘기를 했고, 고인께서 무서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형? 같이 뛰어요! 라고 조연수가 얘기를 하고, 거기서 이은혜가, 그럼 내가 오빠 대신 뛸게! 라고 얘기하면서 입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거기서 그냥 같이 가자!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그냥 그걸 가만히 보고 있었다.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았다. 라는 것 때문에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십니까? 그럼 그 전부터 있었던 그 계획들, 전부터 함께 하려고 했던 그 노력들, 계속해서 시도하려고 했던 것들, 그럼 그것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현장에 있는 그 모습만 보고 나서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하지가 않다라는 표현을 쓰려고 한다면 차라리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몰랐다거나 인지를 하지 못했다, 이 정도가 되어야지만 가능한 내용이 아닐까요? 도리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공범 이씨가 더 적극적으로 같이 하자라고 말을 하는 게 더 이상한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공모하는 등 그런 증거가 부족하다. 그런데 8억 원이라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그 돈도 같이 썼습니다. 고인에게서 나온 돈을 함께 쓴 사람들이거든요. 더 가지려고 하다 나오는 게 없으니까 그런 범행을 하려고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하신가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무슨 CCTV든 대화든 어떤 다른 내용들이 필요하신 건가요? 저는 이 사건의 판결을 보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은혜와 조연수가 인천지법 1심 판사 류 판사님을 만났으면 진짜 무죄가 나왔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이 판결은 공범 이씨에 대해 너무나도 많은 걸 배려하신 판결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사람을 계속해서 살해 시도하고 그리고 결국엔 살인까지 이어갔던 무기징역 이은혜, 징역 30년 조연수, 그 모든 과정에서 함께했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 공범 이씨는 5년. 공범 이씨는 검찰의 구형 30년이 나오자마자 판결 선고를 앞뒀던 지난 2주 전에 갑자기 선고를 앞두고 머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며 응급실로 가게 됩니다. 무서웠겠죠. 두려웠겠죠. 형량이 너무나도 크게 나올 것 같아서 말이죠. 실제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공범 이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평상시에 했던 얘기를요. 나 이번에 한 징역 10년 정도 나올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검찰의 구형이 30년이니 너무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미 이은혜와 조연수의 재판 결과가 끝났기 때문이었죠. 자료는 다 넘어왔고 현장에 있었던 범주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형량이 나올 거다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쓰러져서 2주 만에 받은 판결 선고, 징역 5년. 공범 이씨가 생각했던 형량보다 절반이나 깎여 있습니다. 류 판사님께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왜 형량 차이가 이렇게까지 나나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은혜와 조연수가 억울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이게 정말 맞는 판결인 건지 저는 정말 지금도 의아합니다. 그리고 왜 유독 판사님께서 맡으신 사건들마다 형량에 대한 부분들이 이상했고 너무 낮게 나왔고 그에 따른 유가족분들의 고통이 더 가중됐는지 저는 이 대목도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량을 낮게 줄 땐 납득할 만한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짤막한 글로 모든 건 인정하지만 그랬던 것으로 보여서 그런 것 같아서 라는 말은 누군가를 2번 죽이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김한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